혹시 전셋집 구하고 계십니까?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러 온 18명의 참가자들. 301호? 301호. 305호?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화장실. 그러니까 넓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바람 살랑살랑 이런 느낌? 벌써부터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는데. 전셋집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왔다가 이래서 중개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사실 함정이 숨어있는 위험한 전세 매물을 만나게 된 참가자들.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자기가 한번 참여해서 그다음에 거기다 좀 한동도 좀 팔아가지고 세금 체납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도 꼭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 10개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했는데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저는 한 10% 미만? 10%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계약서 문해력을 알아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선순위 임차 보증금 문제가 이거는 이제 신탁을 빼놓을 수 없어. 301호를 근저당으로 가자. 301호는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305호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 부동산 계약하기 전 꼭 봐야 할 각종 서류들의 함정을 넣고 임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건 뭐냐면,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한번. 등기부등본. 그래서 네. 등기부등본 맞아. 그렇죠. 반드시 봐야지. 이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모든 계약 과정을 전문가들이 지켜보며 채점합니다. 전세 정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지난주 생존자는 단 한 팀. 305호 이혜람 씨와 어머니. 이 집의 함정은 전세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 당신의 돈을 노리는 거대한 실험이 계속됩니다. 전세 사기 피하기. 어느 집이 과연 안전한 집일까요? 이번에 전세집 구하기 프로젝트 몇 호로 가볼까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고요. 28살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이에요. 월세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게 월세는 이제 매달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차라리 대출을 좀 받고서 전세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건이 되면 전세가 아무래도 낫죠. 302호. 302호 이번에. 302호. 예. 삼백이호. 302호인데? 302호로 가면 되겠다. 이분도 대학원생이신가요? 예비 신랑? 예시를 신혼부 같아요. 저는 울산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9살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영준이 엄마 김민경입니다. 어머니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칭찬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인가요? 여기 구조는 1.5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따로 인테리어를 하신 건 없죠? 네, 작년 신축이라 그대로. 이렇게 두 분이 또 오셨네요. 두 분 대학생 같은데요? 약간의 사용감. 지금 만으로 20살입니다. 지금은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돈을 모아서 전셋집에 살 계획이라. 체크리스트 적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오. 햇빛은 잘 드는가? 남향이라 잘 들고. 네. 물이 새는 흔적은 없는가? 전혀 와우. 없죠. 네네. 전혀 없죠. 체크리스트를 저렇게? 훌륭하네 이거는. 이제 1번은 채광이고 이제 35번까지 이제 물이 새는지 그리고 전기 콘센트가 안전한지 등등 모든 사항들 담았습니다. 근데 다 집에 대한 것만인데? 신축이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네. 걱정되는 부분이 네. 뭔가 약간 그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게 궁금합니다. 취약. 그래. 이게 집에 가는, 집에 가는. 근데 뭐 시세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적어왔겠죠, 설마. 뭐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해서 무너지거나 부셔진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주변에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알아봤어요. 아이고야. 여기는 시세 전세 알아보고 1억 왔어야지. 5천. 네, 1.5룸인데 전세 1억 5천이면 굉장히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은 중요한 문제는 시세 아니고 확인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좀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고 오면 공인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집 그럼 금액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서울권이니까 한 1억 5천? 1억 5천 정답입니다. 오. 여기는 전세 1억 5천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 5만 원. 가격 괜찮죠? 이 정도면 역세권이잖아요. 우리 조금의 언덕은 있었지만. 그쵸. 통화 한 3분만 하고 올게요. 야, 또 잘 비워주는데. 과연- 확인할 것인가? 이제 집 볼 때 보증금이 시세의 80% 넘지 않는지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개사님께서 이제 전세가도 알려주셔가지고 80% 이내에 이제 적합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매가 확인이 중요해요. 잘 보셨습니다. 일단 플러스 점수 들어가죠. 네. 네. 여기는 시세가 함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세 이미 다 확인하는 것 같은데. 네, 시세 아닙니다. 302호의 숨겨진 함정은 이 집의 함정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아이고야.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반 건축물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로 대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불가능합니다.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데요. 노란 딱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뭘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반 건축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한테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내면서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내면 집이 이제 뭐 공매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쫓겨날 수가 있게 되는데 서류에 노란색으로 딱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 있던데 저거는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302호 참가자들은 과연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임대인분 곧 오실 거고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1등 부동산입니다. 여기 와 계셔가지고 지금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쯤 오셨어요? 거의 다 왔어요. 또 공인중개사 확인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합니다. 확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벽면에 걸려 있는 자격증 사진을 다 봤는데 실제 성함과 일치하셔서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똑똑하네 학생.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상의 이제 인적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임차 인적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고요. 과연 얘기하실까요? 여기 저기 주민등록증. 임대인 신분증 확인해 드릴까요? 네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 확인하시고요. 야, 이 추가 점수 올라갑니다. 예. 인정 없습니다. 네네. 얼굴도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어요.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은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주소라든가 뭐 주민번호 이런 거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어머니. 이거는 실험 과정이니까요.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해 드립니다. 혹시 공인중개사분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챙기셔야죠. 본인이 알아야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서명하면 끝났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요? 네. 혹시 아까 방을 확인해 봤었는데 바닥에 좀 약간 틈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 약간 이렇게 떴어요, 실리콘이. 대부분은 이제 하자보스 얘기하죠. 맞아요. 예. 이건 뭐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네. 얼마 안 되니까 뭐 그건 해드릴게요. 그거 해주신대요. 감사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저기 서류 같은 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힌트를 주고 네, 계시는데. 뭐 서류 같은 건 안 보셔도 되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챙겨서 다 드릴게요. 지금 눈앞에 들이밀었거든요. 이상한 거. 네, 저는 눈치 못 챈 것 같습니다. 어떡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뭘까? 어떤 게? 어떤 게 있나? 네. 지금 보는 거야? 네, 되죠. 그냥 지나갔어요. 보는데 확인을 못 하고 계세요. 봤는데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건축. 뭐 이상한 게 안 보여요? 위반 건축물? 이게 위반했다는 표시일까요? 이게 이래서 문해력이 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고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막상 계약을 하러 가면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보내셨죠? 안 본지 그래. 여러 가지로 부끄럽습니다. 대부분 등기부 등본까지는 보는데 저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보통 저거를 막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못 했거든요. 오늘 정말 큰 공부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임대인 신분증도 좀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대장을 과연 요구를 하실까요? 계속 보시죠. 계약서 쭉 보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시세에 비해서 약간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긴 하던데. 빨리 내보내려고 좀 싸게 내놨어요. 그럼 여기 대출 같은 거 껴있고 뭐 이런 건 있나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갖다 해봐야죠. 등기부 등본. 예, 그걸 좀 확인을. 등기부 등본. 자, 여기 추가 점수 들어가나요? 우리 어머니. 등기부등본 확인 요구합니다. 예. 등기부 등본상 일부에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은 깨끗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 이 집은 부럽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갖다가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네. 그쪽에 실천 기관이나 은행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서류를 갖다가 챙기셔야 될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아유, 끝난 다음에 네. 사인하면 안 되는데 세부 성함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안 나오거든요.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건물 대장. 위반 건축물이네. 건축 법이 있을 텐데 음. 위반한 거잖아. 용적률이나 뭐 위반 되지 않았을까 싶어. 맞나요? 400만 원 피눈물 나올 것 같은데요. 아찔하네요. 어머니 아시겠죠 이제.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적발됐을 때만 저렇게 표시돼 있고 실제로 위반 건축물인데 적발이 안 되면 이 표시가 없기도 어머 해요. 그럼 어떡해요.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없는 것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실질도 위반이 없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꼭 집을 하시라고. 볼 때요? 네. 건축물 대장에 나온 건축 층수나 면적이 이제 실제 내가 보는 건물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이제 건축물하고 일치하는지는 이제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300여 참가자들의 문해력 점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다 드렸거든요.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뿐 아니라 안전한 전셋집 계약을 위해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하고 계약 여부가 문해력 점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는가, 그다음 최종 계약 여부를 놓고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적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오. 31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지만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되시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서류들을 놓치고 계약한 이관욱 씨. 전세가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매매가만 이제 확인해 봤는데 매매가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했지만 안 보셔도 되죠? 그럼 챙겨서 다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이나경 씨. 주변 시세, 임대인 신분 확인은 물론이고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했으나 엘리베이터는요, 근저당권 대출 사항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서류를 갖다가 챙기셔야 될 거예요. 필요한 거 주셔야 302호의 함정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놓친 이영준 씨와 어머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우리 점수 다 짜게 주셨네요. 네, 저는 네. 너무 짜게 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이관욱 씨 같은 경우 집 상태에 대한 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좀 전세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좀 많이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 참가자셨던 이영준님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까지는 그래도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점수는 드렸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 건축물 그거 대장. 빼면 사실은 이거는 점수를 주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특히 20대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긴 해요.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저 같은 사람도 모르잖아요. 자, 아주 어려운 302호였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문해력 다음은 또 어떤 문해력이 필요한지 다음 전셋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학교 있는 거 좀 괜찮네. 학교가 큰데 되게? 어린이집도 있어. 아이가 있는 부부인가 봐요. 아, 앞으로 아이를 낳으실 부부인가?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좋다, 그지? 설살이 2년차 29살 유미듬이라고 합니다. 31살 새신랑 임규환입니다. 신혼부부시구나. 2년차시구나. 봅시다. 전세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저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가장 첫 번째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안전한 집이었으면 좋겠고 너무 당연한 건가? 그 당연한 게 어렵다니까요. 304호래. 304호. 304호. 자, 304호엔 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같은 남자들끼리 저기 집 보고 하는 거니까 저만 믿고 편하게 그냥 집 보시고. 네. 네, 그리고 중년의 남성분이 72년생 노지형입니다. 나름대로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요게 지금 오늘 나온 시세 금액이요. 파악 전혀 안 하고 오신 것 1억 같아요. 5천이에요. 아, 1억 5천이요? 1억 5천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12세대인데 예. 9세대가 금방 나갔어요. 아, 그래서 아마 노 사장님께서 요거 만약에 선택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지나면 이 집은 이제 내 게 아니다라고 이 집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딱 보시면 되잖아요. 매진입니다. 저 멘트가 매진인 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지 저렇게 되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잠깐 갔다 올게요. 저기 우리 또 거래소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네네. 네. 자, 일부러 좀 자리를 피하고 계시죠? 뭘 시세 보실까요? 확인을 좀 해보시나요? 휴대전화 꺼내셨는데. 뭘 보실까요? 시작이? 확인해 보시네. 뭐야 이게? 망고기. 저게 뭐야? 동전 모으시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혹시 몇 평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10평입니다. 평. 아, 10평이에요? 가격은 네, 전세가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네. 1.5룸에. 10평도 생각보다 크다. 네. 여기 혹시 시세는 좀 알아보고 오셨어요? 보니까 1억 5천, 1억 후반대에다 2억 5천 이 정도? 3억까지도 가는 것도 좀 보긴 해요. 맞습니다. 여기 1.5룸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왔네요. 예, 플러스 점수 들어갑니다. 알아보셨네.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그러면은 계약하러 가실까요? 가시죠. 예. 자, 집은 마음에 들었고. 기분 없고. 네. 이제 서류 봐야죠. 가서 뭘 이제 물어보냐. 네.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304호. 이곳에 숨겨진 함정은 무엇일까요? 이번 계약의 함정은 국세, 지방세, 미납이었습니다.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전셋집 304호의 집주인은
국세, 지방세 1억 2천만 원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전 세금이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압류되나 집이? 압류되고 나중에 안 나면 공매가 넘어가요. 아, 넘어갈 수도 있군요. 304호는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봐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세금을 완납했는지 그리고 미납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서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옛날 집도 얻어봤지만 집주인이 세금 낸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당사자여서 말씀을 진짜요? 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철부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그 케이스신 거예요? 네네네. 등기부등본에도 세금 체납 내역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체납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금은 또 안 낸 지 한참 되면은 이게 계속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60억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네, 그 액수를 저는 전혀 알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럼 벌어졌죠. 전세금 자,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고 계약금은 10% 1,500만 원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부 특별하게 또 저한테 요구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자 힌트 좀 드리는데? 아니요. 괜찮습니까? 예. 그죠. 그럼 예. 대출 받으려면 그래도 필요로 하는 서류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필요한 서류. 일단은 그치. 일단은 어쨌든 제가 알아서 어떻게 잔금 그렇게 한번 하시겠어요? 예. 그럼 어제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걸 본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네.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국세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로 하면 예. 제가 준비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예. 힌트 주시면 돼요. 네, 국세 납입 증명서라든가. 여기 우리 집주인분께서는 이렇게 도장을 찍고 가셔가지고 예. 사인하면 되나요? 네,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냥 사인을 하셨어요. 아, 이미 하셨네. 3장 하셔야 돼요. 안 돼요. 오래 사세요. 집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지금 전세 계약서 있고요. 예. 제가 사실은 다 미리 떼놨어요. 아, 네. 등기부등본 있고 예.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서, 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또 대리를 한다는 거 여기 위임장도 있는데 이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약 다 잘 끝났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잔금 잘 지켜주시고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보셨나요? 국세 지방세 완납. 그거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니 보여드렸는데 안 읽으셨어요. 아이고야. 힘드네요. 보증금은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오늘 1,500 들어가실 거고 잔금은 1억 3,500 입금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그 제일 중요한 거 좀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하신 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네. 사실 전세 사기가 좀 많잖아요. 맞죠. 이 건물의 이 집주인이 어떤 융자나 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등기부등본 보세요. 등기부등본. 이게 뭐지? 깨끗해요. 기록상 없으면 융자가 없다는 없다는 뜻이에요? 겁니다. 그럼 이거 안전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통과. 아무래도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매물이 안전한지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약사항에도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날까지 뭐 변경 같은 거 있을 때 때 특약 좀 넣고 싶은데.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특약은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 네. 융자 설정하지 않는 걸로 네네네. 계약 해지.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거 가점. 아내분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뭔가 등기부등본과 관련돼서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융권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깨끗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깨끗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위반했을 때 어떤 대비책까지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계약서를 쓴 다음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많아요? 이사한 날의 그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면 네. 다음 날 0시에 발생해요. 어. 대항력이라고 하고 우선 네. 결정권이 되는 거. 네. 근데 그 저당권은 바로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내가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네. 오히려 내가 그 저당권 설정한 사람보다 순위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 저런 특약을 하나 집어넣으면 약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때 바로 안전하게?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저거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헉,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그리고 저희 네. 계약 끝나고 집 나갈 때 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만기 때 네, 미리 얘기하시면 네, 그거는 따로 특약은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원하시면 이제 주인분에게 여쭤보고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혹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이상한 점이요? 또 이상한 점을 전혀 체크를 크게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쉽지 네. 않아. 오, 김대분이 아주 좋으시군요.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 예. 집주인분께서 그 세금 같은 거 미납된 그런 건 없으시겠죠? 오. 이야. 이 신혼부부 너무 이뻐요. 야무지고. 세금 미납 확인하려면 임대인분이 이제 위임장 써주셔야 돼가지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네. 좀 어떻게 계약을 안 하게 돼요. 예, 그것도 한번 특약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네, 세금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그 주인분의 재산이 뭐 어떻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대요.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그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다 그거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 특약 넣은 거 한번 확인할게요. 4번 임차인은 계약일 이후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이 있을 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기로 한다. 네. 이렇게 넣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특약 잘 넣으셨습니다. 네, 특약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가서 바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빨리 빠르면 빠르 좋죠. 네. 1억 2천이 상속세로 부과가 됐고 납부기한이 3년 지났고 체납돼 있다는 것 같은데? 그죠? 상속세. 똑순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가계약한 사람인데요. 여기 세금 안 낸 게 있으시더라고요. 미납이 있으세요? 네. 저희 이거 계약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네, 저희 이거 특약 넣었으니까 이거 금액 반환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반환을 계약 파기하셨네. 언제 반환해요? 잘하셨네. 네, 언제쯤 반환? 자, 신혼부부 거의 뭐 만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활약. 결혼 잘하셨어요. 체크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저분이 제일 잘하신 건 뭐냐면 특약상을 잘 활용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충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 가장 좋을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전셋집을 여러 번 구해봤다는 노치영 씨. 그래서 뭐 필요로 하는 서류 뭐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알아서 이렇게 아무런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 완료. 이 건물의 이 집주인이 어떤 융자나 등기부 등본 확인. 세금 같은 거 미납된 그런 건 없으시겠죠? 집주인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 체납돼 있다는 것 같은데? 그죠? 가계약을 해지한 똑순이. 임규환, 유미듬 부부. 자, 마지막 전셋집이 남았습니다. 303호가 남아 있는데요. 303호에도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냉장고에 전기 후드, 에어컨,
옷장은 없고 혼자 있지? 이분 혼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 집은 괜찮네. 세강도 좋고 수압도 괜찮고 집은 좋은데 1억 5천? 저는 40대 중반의 단테라라고 합니다. 서울에 20살 때, 그러니까 19살 겨울에 혼자 올라와서 지금 이제 20년 넘게 살면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집을 살아봤거든요. 그러면 뭐 경험 많으시니까. 그래서 약간 금사빠인데 집을 구할 때도 보면 결국은 첫눈에 마음에 드는 집을 제가 계약하더라고요. 저거 위험하거든요. 느낌 좋다 이거. 느낌으로 하는 거. 지금 집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더 집이 좋아가지고 지금 집은 26년 된 집이거든요. 네. 근데 깨끗한 집을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긴 하네요. 아, 구축보다 여기 오면 완전히 마음이 동하죠. 완전 마음 동하죠. 이미 얼굴의 표정이. 여기 많이 집 보고 갔나요? 아, 많이들 보셨죠. 네. 그래요? 근데 의사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저 말이 너무 무서워. 빨리 나오다 또. 네. 그리고 이 동네 지금 처음 오셨다 그랬으니까 네. 다른 집도 좀 보시면서 네. 결정을 하셔요. 집은 마음에 네. 드는데 네. 정문 설치되어 있고요. 딸 초년생 아, 생이신 분이네. 최유리 씨. 신축과 다름 없습니다. 여기는 시세는 어떻게? 시세 확인하셨나요? 이제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1억 7천, 1억 8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집은 1억 5천이거든요. 마음에 드시면은 바로 계약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나가요. 공시지가는 아, 예,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라는 걸 그래서 아시네요. 이제 그게 지금 1억 2,100이에요. 예, 1억 2,100. 그래서 1억 5천이면은 저는 성북구에 거주 중인 28살 최유리입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보증보험이라서 그 보증보험이 되려면 공시지가 대비 전세가가 126%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랑 전세가 확인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한 거고요. 오, 되게 정확히 하셨네. 이분이 고수인데. 그럼 허그 보증보험이나 뭐 버팀목 대출 네. 같은 것도 다 되네. 네, 다. 혹시 융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융자는 지금 제가 확인을 등기부등본을 갖다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꼼꼼하시네요. 집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우 점수 많이 올라가는데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아, 그래.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로 가실까요? 네. 네. 마지막 전셋집 303호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303호를 신탁으로 가고요. 아, 신탁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하. 신탁 사기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신탁 부동산은 건축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 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 303호의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하는 담보 신탁을 금융권과 맺은 상태로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소유자 김주인 돼 있고 수탁자 전세 부동산 신탁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소유자라는 건 뭔지 알잖아요. 소유자가 그 집의 소유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서 보십시오. 여기 소유자 접니다라고 하면 네. 맞네요. 그럼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부동산은 사실상의 소유자 누구냐? 전세 부동산 신탁이에요. 신탁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 과연 참가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고 신탁이라는 글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전세 계약에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에 전세 계약 때문에 전국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럴 리 없으시지만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죠. 확인 중에서 자격 확인하시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격증하고 이걸 보면 되나?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러면 공제증서. 이거는 이제 해결된 거네요. 실제로 전세금이라는 게 뭐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사실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거 날리면 어떡해요? 그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내가 원래 티가 아니어도 거기다 또 대출까지 대출가 아니면 받으면 내 것도 아닌데도. 일단 우리 단테라님
인적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주민등록증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신분증을 각자 확인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네. 저도 건물의 실소유주이신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 사장님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셨어요? 건물하고 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등기부등본. 계약을 많이 해보셨어요? 확실히? 네네네네. 여기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해력은 없으시네요. 뭘 보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는 들으셨는데. 일단 소유주 관계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소유자 김수희님. 이거 사실 아는 게 저 하나도 없어요. 전무예요, 거의 진짜로. 그때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있으니까 보면서 이거는 되나요, 이거는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던 거지. 실제로 전 진짜 좀 백지 상태였어요, 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보고 오셨어요. 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뭘 봐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문해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소유주 관계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주소 여기고. 주소 일치하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실소유주는 확인된 거고 네.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는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건축물 대장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시는 건 다행이네요. 네.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좀 서류 같은 거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요청은 하시네.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여기 위반이라고 적혀서 찍혀서 나오거든요. 발행이 돼서. 근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근데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죠. 뭐. 저렇게라도 예. 알면 그러니까. 그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저런 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 집에 네. 저당이라고 하나요? 몇 프로 지금 저당이 보이는지 그런 거 이런 하나도 없어요. 보면 나와요. 그리고 뭐 저당 있으면 저당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아, 이제 등기부에 나오지, 등기부등본 등기부에. 이거를 보시면 돼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써 있으면 이상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까 이상하면. 이게 보증금 사기가 작년에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당하는 법 아까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고 아까 했던 거였는데 그런 단어들이 다 전 낯설어요. 다 모르겠어요 뭔지. 등기부등본인데 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저 진짜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나요, 중개사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뭐 여기에서 하라고 한 거는 대충 다 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중개사님 그러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아니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사기 불편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계약하면서 여러 개 했는데 이런 거 오늘 같이 전세 계약을 처음 처음 하신다고. 해서, 네. 아까 꼼꼼히 보셨죠? 네네. 예. 놓치신 건 없죠? 사장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못 본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에 걸려서. 충분히 한번 다시 보세요. 서류만요. 좀 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저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뭔가 찜찜하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찜찜하신가 봐요. 아, 찝찝한데 뭐가 찝찝하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보여주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신탁이라는 글자를 보고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최유리 님이 제가 보기에는 야무지게 준비를 하셔서 잘하실 것 같거든요. 건물 면적이고요. 임대할 부분은 303호 전체입니다. 전유 면적은 22.05제곱미터고요.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예요? 최유리님? 저 혹시 임대인분 신분증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임대인 통과. 신분증 확인시켜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봐야 돼요? 네. 연기 너무 잘하신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함 한번 확인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 혹시 등기부 등본도 볼 수 있을까요? 등기부. 좋아요.
발견하실까요? 이게 뭐지? 잠시만요. 검색해보나 봐요. 무슨 뜻인가? 혹시 갑구에 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발견하셨어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면. 그 갑구에 신탁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주가 그 임대인 분이랑 신탁회사가 같이 적혀 있어서 그 부분 발견했고 임대인께서 주를 갖다 받기 위해서 신탁 대기를 좀 하신 건데 이번 계약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일단 한번 둘러대 보는 거예요. 설득 당하는지 보려고. 그러면 혹시 네. 신탁회사 임대차 승낙 동의서? 예. 그렇지. 진짜 똑소리 난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 내용이 없으면 제가 그 건물을 들어갔을 때 불법 점유한 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탁회사도 동의해야 임대차 계약이 확실히 완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신탁사 동의서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동의 못 받았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원소유자가 네. 여기 김 주인님이시거든요. 초반에 계약할 때는 예, 지난번에 문제 없이 계약을 했었고요. 근데 또 요새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이번에 싶거든요. 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네. 관리만 맡긴 게 거기서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서 그냥 난 맡겨놓은 거지 뭐 다른 문제는 저기 말려들면 안 돼. 사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 바뀌었잖아요. 은행에서도 되게 철저히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특이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꿋꿋하게 얘기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제가 뭐 사실 10,000원, 20,000원짜리 과자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1억은 저한테 너무 큰 돈이고 사실 한 번 사기 당해서 뭐 그걸 날리면은 제가 그 돈을 거의 한 10년은 일해야 될 것 같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납세 관련 서류도 볼 수 있을까요? 납세 증명서까지. 대단합니다. 네 집 딸이에요? 납세 증명서 이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해당 납세 내역, 체납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혹시 임대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 고지해 주신다는 내용도 다른 근저당 시 설정할 수 없게 특약 하나 걸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약으로 그 보증보험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제 만료 일자에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건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특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속고만 살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맞아. 저게 진짜 반응이에요. 저렇게 반응하셔도 우린 당당하게 권리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예. 좀 원천하신가요? 원천하지 마시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좋으니까 뭐 어쩔 수 네. 없는데. 그 조건이면 계약을 진행하시겠어요? 네네. 근데 그 아까 신탁 관한 서류는 그럼 보여주시는 건가요? 신탁 챙겨야죠. 동의서가 끝까지, 있어야 끝까지 제가 챙겨야죠. 동의서를 갖다가 지금 신탁서 동의서를 갖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계속 요구하시네요. 나 어떻게 조치하지 지금?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최소한 뭐 한 3, 4일의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네. 오늘 계약은 그러면 진행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 서류 보고 나서 계약 진행할게요. 아시겠어요? 그 사이에 뭐 이따 오후에라도 그리고 내일이라도 이제 대기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놓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넘어가요. 그 초반인데 어쩔 수 없다. 안 넘어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진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종으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맞계약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전세집 계약에 모범 답안이 모범 느낌이 답안이에요, 드는데 신탁사 동의서가 있으면 나는 계약한다 안 한다? 저는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네네. 왜냐하면 신탁 물건은 신탁 회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우선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성이 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에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행정 처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탐나지만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권장들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참가자들의 문해력 테스트니까요.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네. 저당이라고 하나요?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는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했지만 여기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난해한 글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303호를 계약한 단테라 씨. 그럼 허그 보증보험이나 뭐 버팀목 대출 네. 같은 것도 다 되네요. 네, 다 됩니다. 혹시 융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빈틈없는 계약서 문해력을 갖춘 최강자 최유리 씨. 등기부 등본에서 신탁을 발견하고 신탁사 동의서를 요구. 아, 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 서류 보고 나서 계약 진행할게요. 결국 303호 전셋집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올백 나왔네요. 자,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301호에서 305호까지 전셋집을 구하러 온 참가자들의 계약서 문해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실험 참가자 12분을 직접 만나 뵙고요. 내 계약서엔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so spend it like it's gold. I'm living like I'm 90 years old. Got no regrets even when I'm broke. Yeah, I'm at my best.